이제 간지의 결합. 지난 시간에 여기서는 뭘 봤죠? 간지의 뭐를 배웠죠? 생극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간지의 결합, 즉 간지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앞서 간지는 서로 결합하는 법칙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즉 천간은 각각 5개의 지지를 둘 수 있으나 몇 개? 각각 5개의 지지를 둘 수 있으나 천간은 오양간, 즉 갑병무경임 오양간은 자인진 오신술 육양지에 동근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을정기신계의 오음간은 충묘상이 유해의 육음지에 동근을 한다 이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이것을 도표하면 다음과 같다. 봅시다. 다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바가 있어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천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간이 있으면 이 천간이 가불이라는 목이 있다 이거예요. 천간은 5개의 뿌리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삼합과 방합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네. 삼합과 방합. 그래서 가장 이 목의 중심신이 있다. 중심신이라는 건 순수오행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묘 중에는 뭐만 들어있다고요? 을만 들어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을은 순수오행이죠. 다른 게 안 섞여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된다? 이게 중심신이 된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나요. 그래, 중심신이 된다. 그래,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중신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중신을 중심으로 삼합, 즉 뭐예요? 해묘미 이렇게 삼합. 그 중신을 기준으로 인묘진 이렇게 방합. 이렇게 해서 따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라고요? 5개의 뿌리를 둘 수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만 더 할까요? 경신을 넣어보죠, 여기. 경신. 자, 경신은 금인데 순수 오행이 뭐라고요? 유더라. 유를 중심으로 삼합을 하면 사유축.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방합을 하면 신유술. 이렇게 방합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뿌리를 갖는데 그 중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유는 특히 순수 오행이라 다른 오행을 가지고 있질 않아.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중심신이 된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간지 결합의 원리에서 통근과 투출, 그래. 그래서 투출이란 말은 다른 말로 투간이란 말하고 같아요. 자, 간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지 결합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간지 결합의 원리에서는 이 통근의 방식과 또 투간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통근의 방식과 투간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투간은 다른 말로 투출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봅니다. 통근과 투출 또는 투간. 여기서는 투출보다는 투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정한 거예요. 투출은 거기에 튀어나와 있다. 천간에 튀어나와 있다는 건 같은 말이지만 방식은 이렇게 투간이라는 말이 맞아요. 통근과 투간은 간지결합의 원리로서 뭐라고 한다고요? 동정운동의 방법론을 일컬습니다. 동정은 지금 시대적 언어로 요즘은 이걸 동정운동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 이거는 음양운동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음양운동이라 한다. 동정은 고대는 이걸 동정이라 그랬어요. 그걸 지금 현재 이거는 음양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동정운동, 음양운동의 하나의 방법론이다. 자, 그럼 음양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동정의 원리로 들어가 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동은 뭐라고 그랬죠? 동은 천간을 의미하고 정은 뭐? 지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은 천간이요. 정은 지지인데, 즉 간이 지를 얻는 방법과 지가 간을 얻는 방법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동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천수상이다 라고 했어요. 천수상. 천수상. 자, 뭐냐? 천이, 하늘이 들이온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다 이렇게 어떤 품성,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물의 품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뿌리는데 그냥 뿌린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자기의 뿌리를 보고 천간이 이렇게 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천간이 이렇게 내려가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동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정운동이랑은 정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정은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정은 이 정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 정은 대시라고 말해요. 기억나요? 네. 대시. 자, 뭔 뜻이죠? 때를 기다려. 그래요. 이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여성이 불임이었는데 가임기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임기가 되었을 때만 임신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컨대 자 진이 있다. 진이 있으면 진 중에 뭐가 있다? 을개무가 있다. 이 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제 이렇게 을개무가 인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을이 왔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진 중에 뭐가? 을이 뭐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투출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천간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투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투란 말과 통이란 말이 같다 그랬죠? 그죠? 자, 통이란 말과 투란 말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방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이 통이라는 것도 통할투이고 투라는 것도 뭐라고요? 통할투예요. 똑같이 뭐예요? 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하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또는 밖에서 안으로 하는 걸 이게 통한다. 통과한다 그래요. 투과한다는 건 뭐냐면 밑에서 위로 또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투라고 그래요. 투과시키고. 이 투하는 뭐. 그래서 천간이 지지를 얻는 걸 뭐라고? 통하는 것이고 지지가 천간을 얻는 걸 뭐라고? 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통근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투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나? 자, 그래요. 그래서 자, 또 봅니다. 통근은 사주 원국의 천간 또는 행운에서의 천간이 뭐와 지지와 결합하는 것이며 아하 사주 원국에 있는 천간이나 또는 대운이나 세운이나에 있는 행운의 천간이 어디에? 지지에 통하는 것. 지지와 결합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천간의 강약을 나타내며 통근이니까 그죠? 강약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투출은 투간의 의미로 사주의 지지 삼전물 자 지지 삼전물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인원이라고 그랬어. 지장간에 그죠?
지지 삼전물 지장간이 사주의 천간 또는 행운의 천간에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아하. 자, 이거 말하는 거야. 사주에 있어서 여기 진, 뭐 여기 인, 뭐 여기 신, 여기 뭐 묘 이런 게 있다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지지죠?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묘는 을이 들어있고 진종은 뭐 을, 개, 무가 들어있고 인은 무, 병, 갑이 들어있고 신은 무, 임, 경이 들어있어. 이렇게 자기가 품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인원은 어떻게 쓰여지느냐면 천간에 드러나 있거나, 자, 한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경금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경금을 넣었어. 경금을 넣었더니 여기에는 뿌리가 된다 안 된다? 없지. 안 되잖아. 진에는 없잖아. 인에는 없잖아. 신에는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뿌리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 입장에서는 얘가 머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런 게 이제 투간이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드러났네. 행운에. 그러면 여기로 갈 수 있어 없어? 여기도 여기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가 되어야 이 신이라는 행운이 와야만 얘가 뭐가 된다고요? 자, 활성화가 일어난다. 뭐라고요? 활성화가 일어난다. 활성화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활성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간지 결합이라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간지 결합이라 그런다. 이게 활성화가 되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몸통을 얻은 거잖아. 몸통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해에는 어떻다는 거야? 그래요.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요? 반대로 내가 천간은 있는데 뿌리가 없어. 그런데 내가 봤더니 뿌리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 해는 어떻다는 거야? 그 해는 작용이 간지결합이 일어난 거죠. 활성화가. 그 해는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사주에 관이 있어. 관이 있는데 내 사주의 지지에는 관이 없어. 그래서 난 관이 없구나. 관에 뿌리가 없구나 했는데 이 해에 뭐가 왔어? 관에 뿌리가 왔어. 그럼 그 해에 관이 연결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게 활성화됐다. 이해가 가나요? 네. 머리가 팍팍팍 튀지요?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렇구나. 이해가요? 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자, 확실히 이해갔죠? 그냥 재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신 재물이 있어. 가 아니라 그 재물에 뭐가 돼야 된다고? 활성화가 돼야 돼.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재는 재라고 그래요. 재라고는 허지. 그걸 뭐라? 뜬재. 헛재. 또 뭐? 참각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런 해에 재를 벌려고 막 사업하려고 내는데 상담을 와. 다른 데 가니까 좋다고 하라 그랬다. 난 뭐라 그러죠? 당신 하면 망해. 그런데 다른 집에 가니까 여기저기 가니까 막 하란 데가 더 많거든. 재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걸 해. 그리고 쫄딱 망하고 다시 와. 선생님 왜 그때 좀 강하게 나무라 주지 않았냐고. 뭐 어쩌라. 이게 바로 명리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활성화법이에요.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걸 갖다가 마치 그거는 뭐예요? 마치 뜬구름 같은 거예요. 뜬구름. 아이가 풍선을 저기 높이 놨는데 그거를 내가 떠있긴 한데 걔가 풍선 줄이 뭐 없는 거야. 그럼 지 거야 아니야? 지 거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풍선이 없는 건 아니야. 이해가죠? 풍선이 있으니까 저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잡아 당겨줄 줄이 없어. 그럼 내 거야 아니야? 아니다. 내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걸 바로 활성화법이라고 해요. 자, 다시 또 가죠. 그래서 다만 간지의 결합만으로는 강약을 내포하나 월지 월령의 사량을 포함하면 뭐를까지 왕세의 능량이 가중된더라. 무슨 말이냐? 자, 갑이 있어, 인이 있어. 이럴 때는 이거 통근이 아니야. 통근이죠. 왜? 뭐 병, 갑이니 인 중에 갑이 뿌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통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해 안 강해? 강해. 근데 이게 월지야 이게. 월지. 월지일 때는 얘가 뭐예요? 사령관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 없어? 힘까지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갑이 인으로 가볼까요? 절태 양생욕대 녹 얼라 뭐라고요? 걸록지. 걸록지잖아. 그러니까 힘까지 있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얻었으면 뭐 하다 그랬죠? 강하다. 원령을 얻었으니 기를 얻었으니 뭐라고? 왕하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 강왕하다. 이해 가나요? 다시 갈까요? 이걸 대신에 이렇게 한번 가보죠. 이거를 지울게요. 요거를 뭘로 지우냐? 또 인을 지워. 자, 또 인을 지우고 여기다가 한번 자, 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진을 넣었더니 자, 진 중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래요. 개무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뿌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통근이 아니에요. 통근을 했네요. 그럼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그런데 이게 월지라는 거예요, 월지. 그러면 갑이 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절태, 양생욕대, 녹, 왕쇠. 쇠지네. 그죠? 아까 제 인과, 그죠? 인과 진의 차이가 뿌리는 있는데 길은 어떤가요? 달라져 있죠. 이 차이를 둔다. 그래서 더 한번 절감해보면 여기다 만약에 신을 넣어보면 더 그렇죠. 이건 뿌리도 없죠. 뿌리도 없는 것이 갑이 신에 가면 지자리죠. 절지죠. 힘도 없죠. 그래서 간지라는 것은 결합에 따라 무엇을 내가 얻느냐, 지지를 내가 어떤 지지와 결합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강약과 뭐와 왕세가 달라진다. 이거는 강약도 달라져 신을 넣어버렸더니 강약도 달라지고 뭐 왕세도 또한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월지월령의 사랑을 포함한 왕세의 능력이 또한 달라지게 된다. 변한다. 자, 그 다음은 자, 하도 아래 그림. 자, 밑에 그림이 있나 봐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지지인은 자, 뭐 아래 그림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아래 그림이 아직 안 보이네요. 더 밑에 여기 있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지지인은 무병갑의 인원이 있는데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자, 아래 그림을 봤더니 이 지지인은 그죠? 이 지지인은 뭐가 있다고요? 무병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병갑, 지 속에 지장간이 무병갑이 있더라. 근데 이 무병갑의 인원이 있는데 이 중 사주원국 중 연간에 갑목이 드러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걸 통근이라 하고 무 또는 병이 행원의 천간에 드러나면 이를 투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소리야. 지금 설명을 했던 것과 같은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이 천간에 사주에 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지에 이렇게
지지인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 여기 무병갑이 되어 있네요. 요런 걸 가지고 갑에서 이렇게 갑으로, 인중갑으로 뿌리를 내려서 안 내렸어요? 내렸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통근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행운에 보니까 무나 또는 뭐 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럴 때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투간이 된다. 확실히 이해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지가 그래요. 간지가 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지가 결합을 한다. 즉 간지가 활성화가 된다. 간지가 결합이 된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물상이 결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간지결합, 물상결합이라 이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어떤 그 글자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물상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간지가 반드시 결합을 함으로써 그거를 비로소 뭐라 한다고? 물상결합, 간지결합이라 한다는 거예요. 글자 가지고 물상결합이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 그래서 무 또는 병이 항운의 천간에 드러나면 이를 투간이라 한다. 이때 천간과 결합하였다는 의미에서 투출이라 한다. 이런 용어를 정명이기 때문에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인이 여기 중요한 거야.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인이 월지가 아닌 연, 일, 시지인 경우는 강약의 개념인 간지결합이 이해됐죠? 네. 그러나 지지인이 월지월령이라는 거야. 이 월지월령인 경우는 강약의 개념 플러스 뭐 왕세의 개념을 더하는 거야. 왜? 월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월지는 반드시 그러니까 뭐야? 강약뿐만 아니라 뭐 왕세까지 포함한 거야. 그래서 뭐 표면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림 속의 사진을 생화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 뭐냐면 중요한 게 요거예요. 격국용신의 지위를 지니겠다. 뭐라고요? 격국용신의 지위. 아하. 월지월령은 월지는 강약과 뭐 왕세. 그래요. 왕세를 가지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또 뭐를 갖게 된다고요? 결정적인 게 이게 격국용신의 지위를 갖게 된다. 자, 이 격국용신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 어떤 격이라는 거는 1원, 일간이죠. 1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월지를 하게 되면 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령 갑이 유를 만나 6월에 태어났어. 그럼 뭐라 그런다? 이걸 정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관격. 왜서 유 중에는 뭐가 들어있어? 경신이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경신이 들어있죠? 이게 뭐야? 목, 금금목 하니까 이거 뭐야? 정관이지? 그래서 정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관격에는 그러니까 이 정관격을 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정관격을. 그 정관격을 세트를 만들어줘야 돼. 세트. 즉 그릇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용신이란 말은 이 격에서 이 신 분류되어 있는 코드 십신을 말해. 그 어떤 특정의 십신을 뭐 한다고? 쓴다.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야. 그 십신을 사용을 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격국용신의 월지는 격국용신의 지위까지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통근에 대한 시중의 명리서, 통근에 대해서 시중의 명리서 등에서는 보면은 천간에 드러난 지지인원과의 자, 통근에 대한 시중의 명리서 등에서는 이 천간에 드러난 지지인원과의 간지 결합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성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중의 명리서에는 보면은 대다수의 명리서는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천간에 갑이 여기 있네요. 자, 요걸 잠깐 보죠. 천간에 갑이 있어. 그죠? 갑이 있어서 인중에 갑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건 뿌리가 돼야 안 돼요. 그 이걸 통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심지어 이게 자수야 또는 해수야. 이게 뭐예요? 수생목이죠. 수생목이죠. 그러니까 인성이죠. 이 인성이 있을 경우에도 뭐라고? 통근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식으로 시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그 명리서 책을 파는데 그 책을 보면은 대다수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통근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지 뿌리를 찾아가는 걸 통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걸 갖다가 통근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엄청난 오류를 만들고 있죠. 이러므로서 명리가 굉장히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인비세력이라 그래가지고 강약에서 강약을 조절하는 기능은 되지만 그건 뿌리가 될 수는 없어요. 즉 그걸 통근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원조이고 도움은 될지언정 엄마가 나의 도움은 될지언정 어떻게 엄마가 내 다리가 될 수가 있나? 그 뿌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시중의 명리서는 그 책들에 보면은 어떤 그 지지 속에 인원의 근이 없음에도 인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뭐 통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자평명리학의 이론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즉, 자 봅니다. 즉 간목이 지지해 인묘진 해묘미 그죠? 인묘진 미묘해. 자, 인묘진 해묘미 5개의 근, 5근 5개의 근이 아닌 자수 또는 뭐 해수. 자수 또는 해수에도 뭐를 한다고요? 아, 해수는 당연히 맞겠죠. 여기 해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목이 있기 때문에 이 자수 앞전에 설명할 때 그것도 이해를 고쳐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해수에는 당연히 해 중에 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근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자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자중에는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수 인성에도 뭐 자수 인성에도 통근을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서 통근이라는 문자 그대로 뿌리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와의 연결을. 그러니까 통할 통 뿌리 근자예요. 뿌리와 통한다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통근의 반대 원리인 투간의 경우, 투간의 경우는 동적 운동의 통근과 달리 정적 운동이기 때문에 자수에는 간목의 인자인 인원이 없다.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 소리야. 자, 갑이 해, 묘, 미, 인, 묘, 진 이렇게 5개에는 이게 뭐예요? 통근을 해요 안 해요? 이 통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의 명리서에는 이 자수에도 뭐 통근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인성이다라는 거예요.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이 인성은 더욱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요소는 맞죠. 그냥 이거는 뭐예요? 뿌리는 된다 안 된다? 뿌리는 없는 거 이 속에. 왜 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통근인데 투간의 이치를 보면 돼요. 여기에는 목이 있어요 없어요? 목이 없으니까 여기에 갑, 을이, 온들 얘가 투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이걸 통근이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시중의 명리서에는 자수를 갖다가 통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경우가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가세요? 예.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수에는 간목의 인자 인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투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투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간지 결합의 원리적 이해와 자평명리의 이해 부족이에요. 어머니의 도움, 인성이죠. 어머니의 도움을 뿌리로 해석했다 이거지. 뿌리로 해석한다라 어머니는 자식을 품을 뿐 뿌리는 아니죠. 내 다리는 아니지. 그렇잖아. 내 다리가 아니잖아, 엄마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또 곤란해요. 자식 다리가 없으니까 엄마가, 휠체어도 끌어주고 엄마가 업어도 주고 하니까 엄마가 뿌리가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인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도움을, 원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뿌리가, 지가 가고 싶을 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죽었어. 지지가 자수가 있어. 엄마가 죽었어. 그럼 엄마가 죽었으면은 엄마가 무슨 그 집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 그러면 못 올라가는 건 내 뿌리가 아닌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잖아. 자수가 간목이나 을목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 그 이런 설 수가 없는 거지, 자수가. 자수는 어디가 왔을 때? 임수나 개수가 왔을 때, 그건 지 뿌리니까. 지 몸통이니까. 이해 가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수를 통근일에 포함을 시켜서 거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소위 간지결합이라는 원리 속성과 자평명리학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대로 자식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지 뿌리는 아니다. 자, 이번에는 고전 적천수를 한번 살펴봅니다. 적천수의 통천론, 삼원론이라고 해요. 통천론에 보면 통천론 적천수의 통천론에 보면 이제 삼원론이라고 그래요. 삼원론은 뭐죠? 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인원을. 천지인원을 삼원이라고. 적천수 통천론에 보면은 배합편이라는 게 있어요. 배합에서 간지배합의 중요소 등에서 다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 봅니다. 이 배합에서. 자, 보면 배합간지 자세상 정인화복 여재상 그렇게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배합간지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게 배합의 간지의 배합 구조를 자, 간지는 그렇죠? 천간과 천간끼리, 지지와 지지끼리, 천간과 지지끼리, 지지와 지지끼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합되어 있는 간지를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자세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면 정인화복 여재상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화와 복, 우리 화와 복과 그리고 재앙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간지에 그러니까 천간과 천간, 천간과 지지, 지지와 천간 이것의 배합 구조, 간지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 배합 구조에 따라서 사주팔자에 화와 복이
길흉, 화복이 화복과 재앙 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 간지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과 길흉과 재앙이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배합이란, 자, 담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합이란 알맞게 한데 썩는다의 뜻과 배합, 이게 배합, 우리 저 반죽을 배합한다, 뭐 사료를 배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맞게 썩는다의 뜻과 배우자의 결합과 같이 짝이 맞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아기가 맞는 거예요. 아기가 짝이 아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면 짝배자라 그래요. 짝배자. 짝배. 그게 짝의 합이란 뜻이야. 짝의 합. 그러니까 짝의 합. 그러니까 그 짝이 그래서 딱 맞느냐 이거야. 자, 이빨 빠진 동그라미 굴러가네. 송골매인가요? 그래가지고 뭘 하죠? 걔가 그 자기 짝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빨 빠진 동그라미 갖고 이빨 빠진 그만큼을 짝을 딱 찾으면 그게 뭐야? 그게 배합이야, 그죠? 배합. 그래서 배합이란 건 이렇게 골고루 어떤 일정 분량으로 배율로 이렇게 썩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배우자와의 결합 짝이 맞다는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명리학에서는 조화되게 서로 짝을 맞춘다의 의미에서 가깝다. 아하, 조화되게 서로 짝을 맞춘다. 조화되게 짝. 즉 천간과 지지는 서로 조화롭게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세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간지의 결합에 따라 허물과 복 그리고 재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엇과 무엇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길흉 화복이 다 달라진다.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간지는 단순히 뭐라고요? 서수의 기능. 거기에 뭐와 음양과 오행이 부여되면서 비로소 간지하게 된다고 한 바 있다. 맞죠? 네. 그래요. 그와 같이 간지는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짝을 맺는가에 따라서 그 변화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천간이 뿌리를 내리는지와 그건 뭐예요? 뿌리를 내렸으니까 뭐예요? 통근 또는 뭐야? 유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통근을 내렸는지와 또 뭐 무근한지 뿌리가 없는지 그리고 통근을 하였더라도 그 뿌리들이 어떻다? 그 뿌리들이 얼마나 세력을 가졌는가가 또 중요한 감명의 방법이죠. 차이가 다르다. 얼마나 세력을 가졌는지와 또 혹은 다른 뿌리들과 형충회합 등을 통해서 결탁하거나 또는 충돌하지는 않는지 이들의 결합이 희신과 결합인지 또는 뭐 기신과의 결합인지 자, 또 그 다음에 뭐요? 형충으로 인해서 희신이 충발이라는 거는 충하여 피어나는 것 충하여 이렇게 팍 또 오히려 더 뛰어나는 것 그 다음에 하는지 또는 기신 꺼리는 신이죠. 이거는 희신이 좋은 신이죠. 충발으로 확 피어나는 거. 꺼리는 신이 충발. 뭐래요? 이거는 충에서 뽑힐 발자야. 충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신이 뽑히면 어때요? 좋은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인지 또 천간의 뿌리가 사주 원국에는 없는데 사주 원국에는 천간의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떤 행운, 어떤 연애, 어떤 운에 그죠? 결합이 되어 간지 결합을 이루는지 반대로 사주의 지지가 천간과 결합하지는 못하고 있어. 사주에 신금이 있는데 천간에 경신이 없어. 근데 그게 만약에 재성이야. 결혼을 해야겠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언제 오냐면, 어디에서 결합이 와? 세운, 행운에서, 어디에서? 천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합이 이루는지, 또 반대로 사주의 지지가 천간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천간이 동하여 투간으로 간지 결합을 하게 되는지 등, 천간과 지지의 배합은, 이 배합은 사람의 길흉화복을 진단하는 측정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세한 판독이 필요하며 통변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네. 이만큼 천간의 결합이, 이게 바로 물상결합이라고 그래요. 천간의 결합은 활성화라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작용을 할지 못할지, 뿌리가 없으니 뿌리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할 거고, 몸통이 없으니 몸통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결합을 하게 되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 통근이라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 투간이라고 그런다고. 그거를 전체를 뭐라 그런다고? 간지 결합이라고. 물상 결합이라고. 간지계가 물상. 이해가시죠? 단순히 그러니까 물상을 가지고 천간에 물상이 있다고 해서 그걸 물상 결합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물상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결합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걸 뭐라 그런다고? 물상 결합이라고 한다. 천간에 글자만 가지고 물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그냥 천간에 글을 껴, 그야말로 그거는 뭐야? 서수에 불과한 거예요. 천간의 의미도 아닌 거예요. 서수에 서수.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천간의 합이 나오네요. 아,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 천간합을 배우게 되네요. 자, 이게 천간합을 배우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에 천간이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재밌겠죠? 네. 이제 천간의 갑기합이다, 을경합이다, 정임합이다, 무게합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천간의 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우겠어요? 지지합을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은 천간의 합과 지지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변화의 과정에 합의 과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재밌겠죠? 네. 기대되죠? 네. 그래요.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요.